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모델 Y가 이제 3,000불 정도 가격을 하락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나 그 뒷이야기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참 소식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전기차라고 하면은 이 배터리 가격 때문에 여전히 배터리 가격이 차 가격에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여기서 과연 더 쥐어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원가가 그렇게 높은 상황인데 어떻게 가격 하락을 막 이렇게 단행할 수 있는지 정말 테슬라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런 리포트도 하나 소개시켜 드렸죠. 굉장히 원가 절감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 리포트에 이제 써 있죠. 이 먼로 할아버지의 리포트에. 그래서 5%에서 10% 정도 내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그대로 이제 단행하는 테슬라도 대단하고 아직 딱히 이런 SUV의 경쟁 상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윤을 더 극대화할 수도 있는데 가격 하락을 단행시켜서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전략.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요. 테슬라는 진짜 뭔가 자기가 지금 차가 안 팔려서가 아니라 오로지 판매량을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온리 목표가 차를 많이 파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일수록 더 많이 팔아서 치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너무 보입니다. 실제로 저 3,000불을 할인했지만 저 효과가 사실 더 클 확률이 높습니다. 이 매사추세츠주 같은 경우는요. 이게 미국에서 EV 인센티브, 그러니까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이 중앙정부 보조금이 있고, 근데 이제 테슬라는 올해부터는 그건 다 날라갔죠. 너무 많이 차를 팔았기 때문에 그 캡을 다 채워서 이제 더 이상 보조금이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에서 주는 보조금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꾸준히. 근데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차에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세금을 줘가면서까지 이런 차를 팔 이유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보조금이 천차만별입니다. 많이 주는 주도 있고요. 조금 주는 주도 있고, 이 뉴욕주 같은 경우는 6만 불, 그러니까 잘 보시면 베이스 프라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만 불을 뭐 넘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사려는 모델의 베이스 모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6만 불이 베이스면은 그 이하면은 2,000불을 주고 6만 불을 넘으면, 그러니까 모델 S나 X 같은 모델이 되겠죠. 그런 모델들은 500불밖에 받지 못합니다. 뉴저지 같은 경우는 55,000불입니다. 근데 이런 매사추세츠주, 그러니까 보스턴이 있는 꽤 큰 주입니다. 하버드나 MIT 유명 대학이 있는, 그리고 테크 기업들도 많고 어떤 요즘 벤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서부에 샌프란시스코가 있으면 동부에 이제 보스턴이 그런 위치를 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큰 도시가 있는 매사추세츠주인데 이 주가 5만 불, 얘네는 베이스 모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purchase price가 5만 불을 넘어가면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5만 불이 안 돼야 2,500불의 리베이트를 줍니다. 이거 꽤 큰 겁니다. 뉴욕은 2,000불밖에 주지 않는데 500불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하락시켜서 모델 Y의 롱레인지 모델이 지금 49,990불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넣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옵션 없이 듀얼 모터 롱레인지를 선택하게 되면 2,500불을 더 깎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세금으로. 그러면 3,000불을 다운시켰지만 여기서 효과는 5,500불의 하락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주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 좀 이렇게 가격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비싼 차에는 좀 덜 주고 싼 차에 이제 몰아주자는 그 가격 흐름이 있기 때문에 모델 Y도 그것을 이제 예측해서 정말 이참에 차 판매량을 무지막지하게 늘리겠다는 테슬라의 의지가 너무나도 보입니다. 또한 그런 의지가 또 어디서 보이냐면 제가 어제 이 좀 스탠다드 플러스 레인지, 그러니까 좀 주행거리가 짧은 모델을 내년 초쯤에는 양산을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그 차량 선택란에서 이게 사라진 걸 알려드렸는데요. 바로 오늘 이게 기사가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그걸 없애고 대신에 롱레인지 레어 힐 드라이브, 그러니까 후륜 구동으로만 가는 모델 Y를 출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300마일에 육박할 거라고, 혹은 300마일을 넘을 거라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있었거든요. 그 주행거리가 짧은 스탠다드 플러스 레인지를 없앤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주행거리가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서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삭제했고 대신에 이 모델로 대체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은 4만 불 중반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사실상 미국 내에 거의 모든 주에서 인센티브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주들은 여전히 이제 4만 불대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인센티브가 픽스 되면은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예산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주들이 매년 그거를 경신하거나 바꿉니다. 근데 지금 트렌드가 점점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 맞춰지는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이참에 정말 빠른 시일 안에 100만 대를 돌파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지금 모델 Y는 오롯이 지금 미국 프레먼트 캘리포니아 공장에서만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공장의 프로덕션 라인을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테슬라는 차가 안 팔려서 가격을 다운시킨 게 아니라 지금 이참에 아예 시장 점유율을 무지막지하게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너무나도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인데도 계속 판매량이 늘고 있고 이때 더 폭발적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지금 공장 증설에서도 느껴집니다. 이 블룸버그에서 작년에 전기차의 마켓 쉐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기사가 벌써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2019년 동안 이 회색이 다른 회사인데 점점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사실 전기차를 팔고 있다. 근데 미국 내 한정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게 도대체가 전기차를 팔고 있는지, 제가 물론 테슬라를 많이 좋아하긴 합니다. 좋아하는 편이죠. 이미 그 엄청난 성능에, 차량 성능에 반해서 물론 이제 최근에 그런 문제들도 나오고 있지만 제가 딱히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게 2019년 자료를 보면요. 작년 한 해 동안 이게 판매량을 간략히 요약한 건데 미국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15만 대 넘게 모델 3가 팔렸고요. 그 다음이 모델 X입니다. 18,000대를 팔았고요. 그 다음 이제 쉐비 볼트, 다른 차들 합친 게 한 14,000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S가 13,000대를 좀 넘게 팔았습니다. 지금 탑5 안에 이게 뭡니까? 다 테슬라 차량입니다. 좀 더 이제 세분화된 자료를 보면요. 미국 주들의 이런 인센티브 규정에 보면요. 하도 이 내연기관 차들이 전기차를 잘 만들지 않으니까 보조금이 어디까지 내려가 있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상세 데이터를 보면은 2019년 내내 1등은 당연히 테슬라 모델 3고요. 2등이 모델 X입니다. 2만 대 가까이 팔았죠. 그 다음이 쉐비 볼트고요. 여기 2등은 토요타 프리우스 프라임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배터리 용량을 키워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았지만 완전 전기차라고 보기엔 힘들죠. 볼트 다음이 모델 S입니다.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사실상 테슬라가 이 미국 내 시장은 거의 뭐 80% 가까이 점유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전기차 시장이 아직 발전하는 시장이고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지만 현재 전기차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특히 미국에 계시다면은 테슬라 말고는 딱히 다른 브랜드를 산다는 게 선뜻 손이 가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한국에 런칭한 아우디 이트로는 작년 한 해 동안 5,000대 팔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제가 실망하는 점이 뭐냐면요. 이미 2019년에 테슬라는 그 캡에 걸려가지고 텍스 크레딧, 그러니까 세금 보조가 깎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막차였고 2020년에도 당연히 뭐 그 보나마나죠. 이게 계속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앙정부 보조금이 하나도 없는, 지금 앞에 제가 세금 얘기를 했으니까 테슬라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땡전 한 푼 없이 지금 시장에 나와서 경쟁을 하는데 보조금을 풀로 받는 아우디 이트론이라든지 그럼 중앙정부에서 주는 7,500불과 주정부 보조금까지 하면 거의 10,000불 가까이를 받는데 1,000만 원 넘는 보조금을 받고도 판매량이 이렇다라는 거는 이게 다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밀어주는데 보조금을 받고도 그만큼 시장은 냉혹한 겁니다. 상품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는 코나 EV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1,700대 좀 넘게 팔았습니다. 기아 니로는 1,000대를 간 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시면 당연히 이게 테슬라에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감이나 그런 문제가 있으시다면 전기차를 사시는 걸 보류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 채널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시장이 이게 무너지지 않는 한 테슬라는 계속 간다는 게 제 기조입니다. 내년쯤이면 이제 내연기관 차들도 이제 속속들이 내놓지만 과연
이 테슬라의 모델 Y의 롱레인지 혹은 모델 3 가격도 지금 내려가 있죠. 이런 가격대의 차들을 과연 상대할 수 있는지 가격적으로.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얼마 전에 기사가 또 하나 며칠 전에 기사가 났는데 이거는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예측을 했었었는데 이게 맞아 떨어져서 한번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포브스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 충전 환경도 사실상 그러니까 테슬라만큼의 어떤 생태계를 꾸며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참 어렵고 이 기사에서 꼬집는 문제는 뭐냐면 250kW가 답이 아니라 50kW짜리 충전 스테이션이 답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 열화를 피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 50kW 이상을 가려면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기차가 의외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규격에서는 테슬라야 자기가 배터리도 만들고 차도 만드니까 이게 규격이 다 통합이 돼가지고 충전하기가 쉬운데 다른 회사들은 그게 어렵습니다. 현재 50kW 정도면은 충전소 가격을 그렇게 올리지 않고도 쉽게 많이 만들 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어떤 충전의 그런 어떤 behavior, 그러니까 고속 충전보다는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개 보급해서 잠깐 쉴 때마다 꽂을 수 있게 그 50kW로만 충전해도 충분히 이런 어떤 인프라를 낮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요지입니다. 현재 여러 생태계를 꾸리려는 회사들이 있지만 50kW 이상에서는 여러 가지 에러라든지 가격적인 문제들이 부닥쳐서 지금 환경이 그렇게 잘 갖추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미국 내에서 충전 환경이 환상적인 거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테슬라의 경쟁력은 여전히 상당하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하루빨리 이 내연기관 차들이 좀 계획을 앞당겨서 이 시장에 많이 들어와서 경쟁이 좀 활발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